ESG 교육 지도사 네 번째 교육으로 ESG 창업 캠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특히 우리나라에서 이 창업 캠프 또는 창업 해커톤 프로그램으로 가장 많이 쓰이는 방법인 디자인 띵킹, 전 세계적으로 디자인 띵킹이 창업 캠프 또는 창업 해커톤에 제일 많이 쓰이는 방법이죠. 그래서 오늘 그 디자인 띵킹에 대해서 이제 오늘 설명을 해드릴 겁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그 카톡방에 저는 이 디자인 띵킹 배우는데 100만 원이나 투자했다고 얘기했죠. 근데 제가 지금 오늘 하는 수업 내용은 그 100만 원 주고 들은 수업을 바탕으로, 내용을 바탕으로 제가 또 엄청 열심히 정리하고 보완을 했거든요. 사실 저는 100만 원짜리 교육 받을 때 좀 많이 헷갈렸어요. 그런데 여러분들께서는 훨씬 더 그 강의보다 정리된 그리고 내용적으로 보강된 그런 내용을 오늘 들으실 수 있을 겁니다.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 지금 첫 표지부터 여러분 이 그 2020년, 2025년, 2025년 환경창업대전 지금 시기가 언제입니까? 4월 1일부터 5월 2일까지 이거 신청하라는 거죠. 제가 링크를 여기 이제 붙여놨거든요. 한번 가볼까요? 여러분들이 지금 링크로 따라간 화면도 보이시나요? 안 그거 보여요. 안 보여요? 네. 그럼 공유를 중지하고 다시 공유를 해야 되네요. 그죠? 링크로 따라갔을 때는. 자, 이제 링크로 따라간 화면입니다. 이제는 보이시죠? 네, 보입니다. 네네네. 자, 어, 마이크, 저기 주변에 소란스럽지 않으면 마이크 켜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지금 이거 한번 볼까요? 25년 환경창업대전 에코 스타트업 챌린지 2025 환경산업기술, 한국환경산업기술이라는 곳에서 주관을 하는 거네요. 창업기술진흥원하고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벤처기업협회 참가할 수 있는 사람은 대학생, 일반인, 고등학생, 중학생, 일반인, 대학생 다 참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 어떻게 됐냐? 제가 보니까 상금이 얼마인가 볼게요. 상금. 환경부 장관상은 1,000만 원이네요. 대상이 1,000만 원. 최우수상이 700만 원. 네, 500만 원, 200만 원, 1,000만 원. 그러니까 아이디어 부분이 있고 기업 부분이 있네요. 기업 부분은 총 상금이 7,100만 원이고 아이디어 부분, 이거는 회사가 아닌 일반인들도 할 수 있다는 얘기죠. 이 경우는 총 상금이 3,700만 원. 자, 이게 지금 제가 오늘 음, 잠깐만요. 누가 채팅창에다가 네. 자, 그렇게 이렇게 이제 왜 이 포스트 이미지를 내가 붙여놨냐? 이런 환경과 관련된 창업 캠프라든지 이런 게 굉장히 많습니다. 엄청나게 이런 게 많거든요. 그래서 어, 이 창업 대회 또는 창업 캠프 이런 쪽에서 환경 분야가 제일 그 예산이 많은 것 같더라고요. ESG 분야가. 그래서 이왕에 창업 캠프를 남들과 차별화하게 하고 싶다면은 ESG 창업 캠프를 하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을 한 거죠. 자, 우선에 오늘 디자인 थिಂಕಿಂಗ್에 들어가기 전에 창업 대회에 대해서 먼저 제가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나라 정부의 스타트업 지원 정책 포털, 우리나라 정부가 하고 있는 모든 창업 지원 프로그램에 대해서 포털이 있어요. 그 스타트업 지원 포털 이름이 K-스타트업입니다, 여러분. K-스타트업. 제가 창업 교육 프로그램에 가면은 항상 이 K-스타트업에 회원 가입을 하라 그래요. 회원 가입을. 여러분들도 K-스타트업에 회원 가입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수업 도중에 회원 가입하실 수는 없지만 오늘 수업이 끝나고 난 다음에 꼭 K-스타트업에 회원 가입을 하세요.
자, 제가 케이스 스타트업 한번 들어가 볼까요? 예. 자, 케이스 스타트업 여러분들하고 같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잘 보이시나요? 잘 보이세요? 예. 네. 예, 빨리 해주면 좋은데. 자, 이렇게 케이스 스타트업 사이트에 직접 들어왔습니다. 어떤 사업이 있는가 볼까요? 창업 지원 사업. 창업 지원 사업이 여러 가지가 있는 중에 멘토링 컨설팅 교육 보이시죠? 멘토링 컨설팅. 사업 공고도 있고요. 또 여러 가지 정보도 있고, 그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 사업 신청 관리, 창업 기획 확인 시스템, 창업 교육이죠. 창업 교육. 예, 창업 교육. 예, 창업 교육. 창업 교육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창업 스타트업 지원 정책 포털은 바로 K-스타트업이다. 요거 말씀하시고요. 자, 우리나라 창업 교육 시장은 과연 얼마나 될까? 제가 찾아봤습니다. 찾아봤는데 어떤 그냥 구체적으로 자료가 나온 거는 못 찾았어요. 그런데 제가 이제 챗GPT한테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챗GPT가 2023년 기준으로 한 1조 원 정도로 추정된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이놈이 어디서 이 자료를 가져왔는지 제가 궁금해서 여러 가지 백업 데이터를 막 찾았는데 그 1조 원이라는 얘기가 나온 그런 자료는 못 봤어요. 근데 아마 그렇게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그 성인 교육 시장은 지금 굉장히 그 아이들 교육 시장보다 성인 교육 시장이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증가되고 있다 하거나 시장 규모가 커지고 있다 하더라고요. 근데 그 성인 교육 시장 중에 가장 중요한 시장이 이제 취업하고 이 창업, 예, 취창업이죠. 그래서 이 창업 교육 프로그램의 대상은 청소년, 대학생, 그리고 창업자가 있습니다. 청소년, 대학생, 창업자. 자, 우리가 지금 포커스를 하는 거는 사실 청소년 대상의 창업교육이죠. 청소년 대상의 창업교육 사이트는 바로 비즈풀이라는 게 있습니다. 비즈풀. 여러분, 비즈풀. 이 비즈풀은 창업진흥원에서 운영을 하는 건데요. 예, 청소년 대상의 창업 지원 프로그램. 자, 지원 대상은 이제 교육기관, 초중고 또는 대안학교, 그리고 학교가 청소년 지원센터 이런 곳에서 청소년 비즈풀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원 예산은 그렇게 크진 않습니다. 한 60억. 2025년에는 60억 정도를 지원하고요. 전국에 423개의 기관에 60억을 나눠주는 거죠. 60억을 423개로 나누면 얼마인가요? 네, 계산 한번 해볼까요? 자, 60억을 나누기 4, 2, 3 하니까 한 곳에 한 1,400만 원 정도 지원하네요. 1,400만 원. 그렇게 큰 금액은 아닌데 학교에 이 금액을 지원을 해서 그러면 지원하면 뭐 어떤 일을 하는가 한번 가보겠습니다. 다시 공유를 해서 자, 청소년 대상으로 기업가 정신 함양 및 창업 교육을 통해 꿈기 도전, 진취성을 가진 융합형 창의 인재 양성이 청소년 비즈쿨의 목표네요. 그래서 어떤 거를 지원하느냐, 비즈쿨 학교 운영, 그 다음에 체험활동 운영, 기업가 정신 교육 지원, 뭐 이런 것들이 있네요. 그래서 1,400만 원 가지고 이제 이런 기업가 정신 교육이라든지 창업 동아리 활동 이런 거를 이제 운영할 수 있다 그러네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주위에 친한 학교 있으면은 이거 신청하라 하세요. 이거 신청. 네? 매년 초에 지금 올해는 지나갔습니다. 그런데 주변에 가까운 학교 있으면은 이거를 신청하라 하세요. 그러면은 신청하는데 필요한 여러 가지 그것들은 제가 도와드릴 테니까 비즈쿨 신청하면 돼요. 423개, 꽤 많은 학교를 선정을 하네요. 자, 그리고 그러면은 과연 청소년 창업교육의 목표는 뭔가? 왜 아이들한테 창업교육을 시키지? 뭐 창업하라는 건가?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죠. 그것은 이 창업하라고 이것을 창업교육을 하는 게 아니고요. 이런 이유 때문에 창업교육을 시키는 겁니다. 지금 왼편에 있는 이미지는 이제 4차 산업혁명의 핵심 인재 능력이에요. 4차 산업혁명에도 뒤떨어지지 않고 리드할 수 있는 핵심 역량은 뭐냐? 인재의 핵심 역량은 뭐냐? 첫째, 디지털 문해력,
두 번째 자기주도적 학습 능력, 세 번째 창의력 및 융복합 능력, 네 번째 창의과 정신, 다섯 번째 문제 해결 능력, 여섯 번째 해변 능력, 일곱 번째 공감 소통 능력. 이런 것들이 바로 이 4차 산업혁명 또는 인공지능 시대에 따른 인재들의 핵심 능력이에요. 핵심 역량이에요. 자, 이런 그 많이 들으셨죠? 이렇게 이제 대학교 졸업한 인재들이 많은데 많은 뭐 지금 뭐 거의 다 대학을 졸업하지 않습니까? 자, 대학을 다 졸업해도 그 대학 졸업한 인재들이 실제로 문제 해결 능력이 없더라 이거지. 제대로 된 인재가 없더란 얘기지. 그런데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이런 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새로운 역량, 그냥 뭐 그냥 점수만 잘 맞고 사지선다의 문제를 잘 풀고 이런 사람이 필요한 게 아니라 문제 해결 능력이 있고 창의력이 있고 융복한 능력이 있고 창의과 정신이 있고 이런 공감 및 소통 이런 인재들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청소년 창업 교육을 정부가 많은 돈을 들여서 이렇게 창업 교육을 하는 이유는 바로 이 중에서도 거의 이런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서 바로 창업 교육을 하는 거예요. 첫째, 창업 교육을 통해서 문제 해결 능력을 키우고 창의적인 인재를 키울 수 있죠. 창업 교육을 통해서. 두 번째, 기업가 정신. 이게 제일 중요하죠. 자립감과 책임심을 가진 기업가 정신. 불굴의 도전 의식을 가진 기업가 정신을 배양할 수 있고요. 세 번째, 이제 디지털 문명에 해당되는데 비즈니스 모델 개발이라든지 이런 실질적인 창업 지식, 이런 것들을 인공지능을 활용해서 어떤 식으로 이제 하는가 이런 것들 때문에 또 디지털 문해력까지도 키울 수 있죠. 그리고 팀워크 및 리더십 개발. 리더십은 창업가 정신이고 팀워크는 바로 협업 능력, 공감, 소통 능력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신감. 자신감이라는 게 바로 창업가 정신이랑 또 연결되는 거죠. 그래서 이 청소년 창업 교육은 사실 청소년들한테 자 창업해라 이런 거를 권장하게 하는 게 아니라 물론 그 부분도 미래의 기업가를 미리부터 이렇게 정신을 넣기 위한 것도 있지만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우리가 필요로 하는 핵심 역량을 갖춘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서 바로 청소년 창업 교육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지금 올해 교과서부터 고등학교 교과 과목에 창업이 들어가 있습니다. 창업이 선택 과목으로. 자,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 청소년 창업 프로그램 중에 제일 유명한 것이 대한민국 청소년 창업 경진대회예요. 왼편에 있는 것이 바로 왼편에 있는 이 포스터가 2023년 작년도 대한민국 청소년 창업 경진대회 포스터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은 제가 지도한 사동중학교 창업 동아리팀이 창업 경진대회에 참가해서 우수상을 탄 그런 이미지들이에요. 사진들이에요. 자, 여기 왼편에 대한민국 청소년 창업 경진대회 내용을 한번 보세요. 참가 신청 4월 달부터 받았습니다. 두 달 조금 더 4월 달 이때부터 이렇게 참가 신청을 받고 참가 신청 때 쭉 이렇게 써냅니다. 그리고 예선을 하는 거죠. 예선 기간. 그리고 결선 기간. 그렇게 해서 이렇게 창업 경진대회에 간 날은 이제 결선까지 다 이렇게 선발된 애들이 예선을 통과한 애들이 여기 가서 그날 동안 그날 하루 이렇게 부스를 이렇게 꾸며가지고 설명도 하고 발표도 하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스를 꾸미는데 필요한 내용도 미리 준비를 해야 되지만 또 프레젠테이션 자료 그리고 영상 이런 것들을 다 미리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작년에 제가 4월부터 이렇게 11월 요 결선 마지막 날 요때까지 이 학생들과 같이 지도를 해서 어떤 결과를 만들었죠. 우수상이라는 경북에서는 예선을 통과한 유일한 팀이었어요. 제가 지도한 팀이. 그래서 이렇게 이제 좋은 성과를 냈고 제가 이렇게 대한민국 청소년 창업 경진대회에 이렇게 쭉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경험해보고 나서는 아 나도 이런 창업 경진대회를 하나 만들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그 창업 경진대회, 창업 프로그램 이러면은 학교에서 아 뭐 그거 많아요. 우리 뭐 저기 공짜로 우리가 해준다는 데 많아요. 뭐 이러기 때문에 이제 아 ESG 창업을 해야겠구나 이런 생각을 한 거죠. ESG 창업 그럼 또 다른 거라니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대한민국 청소년 창업 경진대회를 운영하는 기관이 비영리 단체가 있는데 그게 뭐 청소년 창의재단인가 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재단에서 대한민국 청소년 창업 경진대회와 같이 운영하는 사이트가 청소년 창업 교육 플랫폼 EIF라는 플랫폼을 운영하고 있어요. 자, 여기 한번 들어가 볼게요. 창업 경진대회 모든 내용이 여기 들어있고 여기 들어가면은 또 창업 교육 커리큘럼도 되게 좋은 게 많아요. 자, 다시 제가 if 여긴가? 자,
보이시나요? 네. 자, 미래를 여는 뭐 힘인가요? 여기 보면은 if에 대한 설명도 있고 수업도 있어요. 여기 들어가시면은 수업 내용이 있어요. 수업 내용을 수업 여기 창업 교육 과정 이렇게 있습니다. 진로 교육, 뭐 전환기 수업, 진로 아주 교과 연계 수업 뭐 이렇게 쫙 수업 있고 요거 이거 다운 받으실 수 있어요. 창업가 정신 이렇게 여러분들 이렇게 패션 앤 라이프 스타일로 창업하는 거, 뭐 생활에서 창업하는 거, 환경으로 창업하는 거, IT 창업 이렇게 제가 지난번에 들어갔을 때보다 훨씬 수업 과정이 더 많이 굉장히 보완됐네요. 영상도 다 아마 있을 거예요. 여기 보면은 자 여기 환경 들어가 볼까요? 교환, 교환 연계 있고 그 다음에 수업 과정 이렇게 여기 지금 다운은 어디서 받는지 모르겠는데 다운 받는 게 있어요. 수업 있고 수업 과정, 수업도 있는 수업. 그래서 수업 목록 회원 가입해야 된다. 아 로그인. 예, 여러분들도 회원 가입하시기 바랍니다. 여기 저는 여기 회원 가입이 돼 있어요. 예. 자 다시 그래서 오늘 제가 그 회원 가입하라는 사이트 지금 두 번째 사이트 소개드렸죠. 첫 번째 사이트는 뭐였죠? K 스타트업 회원 가입하시기 바랍니다. 또 두 번째는 YEEP, EP라 그러나요? 이거 뭐 하여튼 이 청소년 창업교육 플랫폼 여기 회원 가입을 하시면은 거기에 여러분들이 이제 창업교육에 활용하실 수 있는 좋은 자료가 많아요. 예. 자, 두 가지 해드렸고 이제 오늘 수업의 본론인 이제 디자인 띵킹에 대해서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자, 디자인 띵킹이란 디자인이란 뭐냐? 디자인이란 현재 상태를 보다 더 나은 상태로 바꾸는 것을 디자인이라는 것이 누가 말한 거냐면은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인 허버트 사이먼이라는 사람이 이제 디자인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를 했는데 디자인 띵킹이란 이 정의를 연장해서 생각을 해보면은 현재 상태를 보다 더 나은 상태로 바꾸기 위해서 생각하고 노력하는 것. 그리고 디자인 띵킹에 대해서 또 이렇게 얘기한 사람 있죠. 디자이너처럼 문제를 풀고 혁신하는 사고의 방식. 그래서 진짜 문제를 파악하고 더 나은 해결책을 찾아가는 방법을 디자인 띵킹이라 그런다. 디자이너처럼 혁신적으로 생각하는 게 디자인 띵킹이라는 거죠. 디자이너처럼 생각하는 거. 디자인이 뭔데? 디자인은 현재 상태보다 더 나은 상태로 바꾸는 것을 디자인이라는 거죠. 디자인이 이런 뜻인지 이제 여러분 예, 그래서 디자인 띵킹이라는 것은 디자이너처럼 생각을 해서 문제를 풀고 혁신하는 사고의 방식을 디자인 띵킹. 그래서 이게 주로 창업 교육에 이제 많이 쓰입니다. 이 디자인 띵킹이 디자이너 교육도 하는데 쓰이는 게 아니라 창업 교육에 디자이너처럼 문제를 풀고 혁신하는 사고 방식이 돼. 자 오른쪽에 제가 아이다오라는 디자인 띵킹에 있어서 최고의 이제 세계적인 회사가 개발한 최초의 마우스와 또 87년에 그 개선된 마우스, MS와 공동 개발한 투버튼형 마우스. 이게 바로 이런 게 디자인이라는 거죠. 그 애플의 이제 모든 그런 기기들을 조나단 누구라더라? 이름 때문에 생각이 안 나네요. 하여튼 그분이 바로 이제 디자인 띵킹 이쪽에 연관된 분이에요. 자, 그래서 디자인 띵킹 그러면 이 회사가 빠질 수가 없습니다. 아이다오라고 발음하는 게 아이디오라고 발음하는 게 맞는 것 같은데요. 아이디오, 세계적인 디자인 컨설팅 회사예요. 자, 여기 비즈니스 위크에 이렇게 실렸네요. The Power of Design. 그래서 이 두 사람이 왼쪽에 있는 분은 아이다오의 CEO고 또 오른쪽에 있는 안경 낀 분이 바로 창업자입니다. 그래서 아이다오는 전 세계 비즈니스 리더들이 뽑은 가장 혁신적인 기업이고 MBA 학생들이 가장 입사하고 싶은 기업 16위 디자인 업계의 맥킨지. 아이다오는 단지 제품이 아닌 경험을 창조하는 방법으로 좋은 디자인을 재정의하고 있다. 그래서 지금 창업 당시에 15명에 불과했던 아이다오가 지금은 600명이 넘는 인재가 모인 글로벌 혁신 기업으로 성장했다. 이런 비즈니스 위크 내용인데요. 자, 아이다오가 개발한 디자인들 어마무시하게 많은데요. 자, 그 중에 대표적인 작품. 여러분, 이거는 무슨 칫솔이에요? 대답 한번 해보세요. 무슨 칫솔이에요? 어린이 칫솔. 오랄비 칫솔이죠. 어린이 칫솔. 어? 이게 손잡이 애들이 칫솔질 할 때 이렇게 보면은
이게 칫솔을 막 양치질 하잖아요. 거기에 그거를 현장에서 반응을 통해서 이 칫솔이 나온 거예요. 자, 여러분 밑에 칫솔 밑에 있는 이 그림은 뭐예요? 어디서 많이 보시지 않았어요? 네. 이거 공기청정기. 공기청정기인가? 공기청정기죠? 네. 어느 회사 거예요? 코웨이인가? 맞아요. 코웨이 공기청정기예요. 이것도 아이다워스 디자인했어요. 멋있죠? 되게 얇고.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이 자전거 뭐라고 적혀 있습니까? 아쿠아덕트라고 적혀 있네요. 아쿠아덕트. 이 자전거는 어떤 기능을 가진 자전거일까요? 국제 환경 창업 대상 받은 디자인인데 이 자전거 보면은 어디에 쓰이는 어떤 기능을 가진 자전거라는 생각이 드시나요? 지금 자전거가 있고 여기 뭐 물통이 있어요. 정수기처럼. 그죠? 저기? 뭐 애기 자전거. 제가 답 지금 얘기해 버렸는데. 자전거 정수기. 맞아요. 자전거. 자전거 정수기에 이게. 자전거로 페달을 밟잖아요. 그걸로 이렇게 정수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프리카 같은 데서 더러운 물을 떠서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정수가 되는 거예요. 대단하죠. 대단한 디자인이죠. 그죠? 그래서 이런 디자인은 바로 현장에서 어떠한 기능이 필요한가 그거를 미적인 것까지 같이 녹여가지고 이렇게 디자인을 한 거예요. 정수기 자전거. 예, 정수기 자전거. 자, 이런 것들이 이제 아이다오의 그 대표적인 작품인데 또 이데오라카 발음하는 게 맞는지 자 발음 뭐라 하는지 자세히 영상을 들어볼게요. 자 지금 이데오 그러면은 아이디오 그러면은 제일 유명한 영상이 바로 이게 쇼핑카트 프로젝트예요. 자 이 쇼핑카트 프로젝트 영상을 같이 한번 볼게요. 같이. 왜냐하면은 이 영상이 조금 뭐 길 수는 있는데 이제 여러분들한테 이게 또 이데오의 이 쇼핑카트 프로젝트가 뒤쪽에 또 한 번 더 나와요. 프로토타입 만드는 데서 한 번 더 나오기 때문에 이제 여러분들 이 영상을 같이 보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제가 한번 볼게요. We went to IDEO, the product design folk, and said, take something old and familiar, like, say, the shopping cart, and completely redesign it for us in just 5 days. ABC News correspondent Jack Smith tells us what happened next. 9 in the morning, day one, and these people have a deadline to meet. So welcome to the kickoff of the shopping cart project. This is Palo Alto, California, in the heart of Silicon Valley. And these are designers at IDEO, probably the most influential product development firm in the world. IDEO has designed everything from high-tech medical equipment to the 25-foot mechanical whale in the movie Free Willy, and the first computer mouse for Apple, Smith ski goggles, Nike sunglasses, NEC computer screens, hundreds of products. The point is that we're not actually experts at any given area. You know, we're kind of experts on the process of how you design stuff. So we don't care if you give us a toothbrush, a toothpaste tube, a tractor, a space shuttle, you know, a chair. It's all the same to us. We want to figure out how to innovate by using our process, applying it. Project leader is Peter Skillman, a 35-year-old Stanford engineer. Project leader because he's good with groups, not because of seniority. He's only been at IDEO for 6 years. The rest of the team is eclectic, but that's typical here. Whitney Mortimer, Harvard MBA. Peter Coughlin, linguist. Tom Kelly, Dave's brother, marketing expert. Jane Fulton-Suri, psychologist. Alex Kazaks, 26, a biology major, who's turned down medical school 3 times because he's having too much fun at IDEO. Safety emerges early as an important issue. 22,000 child injuries a year, and so they're hospitalized injuries. I mean, there are many others. And theft. It turns out a lot of carts are stolen. As the team works, it becomes clear there are no titles here, no permanent assignments. Yep. Let's into groups to find out firsthand what the people who use, make, and repair shopping carts really think. We can't go. The problem with the plastic card is the wind catches it. Yeah. And these things have been clocked at 35 across the parking lot. Oh, Man, that's actually a pretty good point. the trick is to find these real experts, and so that you can learn much more quickly than you could by just kind of doing it the normal way and trying to learn about it yourself. From everything I read, these things aren't that safe either, you know? So probably the seat itself is going to have to be redesigned. One of the interesting things for me is looking at how people really don't like to let go of the cart, except for the professional shopper, whose strategy is to leave the cart at various places. It's 3:30 in the afternoon, and the group is back at IDEO. There is no let-up. Each team is going to demonstrate and communicate and share everything that they've learned today. A shopping cart has been clocked at 35 miles an hour.
traveling through a parking lot in the wind. We were in the store, what, 2 hours? And it was truly frightening just to see the kind of stuff going on. You got to designate some people to make damn sure that the store owner's point of view is represented. After 9 straight hours, the team is tired. They call it a day. So, Everybody cool? well, that's great. Thanks a lot. We had a great time today. IDEO's mantra for innovation is written everywhere. One conversation at a time. Stay focused. Encourage wild ideas. Defer judgment. Build on the ideas of others. Pour out and are posted on the walls. Oh, the blind, the privacy blind. Like when you're buying 6 cases of condoms, no one sees. If it doesn't nest, we don't have a solution. Organized chaos. It's not organized. What it is it's focused chaos. Vote with your post-it, not with an idea that's cool, but with an idea that's cool and buildable. If it's too far out there and it can't be built in a day, then I don't think we should vote on it. Enlightened trial and error succeeds over the planning of lone genius. Enlightened trial and error succeeds over the planning of the lone genius. If anything sums up IDEO's approach, that is it. It is 6 o'clock, and the 4 mock-ups are ready for showing. Baskets also can be, if you think we'll have more volume, baskets can be put in. A modular shopping cart you pile hand baskets onto. A high-tech cart that gets you through the traffic jam at checkout. That you could mount a scanner on the shopping cart so that you as the customer, as you pull it off the shelf, can scan each item. One that's built around child safety, and another that lets shoppers talk to the supermarket staff remotely. Yeah, where can I find a yogurt? But the adults, again, decide more work needs to be done before the mock-ups can be combined into one last prototype. We took the best elements out of each prototype. The cart, which is designed to cost about the same as today's carts, is different in every other way. What do you think? Well, I'm very proud of the team. I think it's great. Does this work for you? Works for me great. It's also beautiful. The cart's wheels turn 90 degrees so it can move sideways. No more lifting up the rear in a tight spot. And you shop in a totally different way. The bags are hung on hooks on the cart's frame. Remember, there is no basket here. At first, I was a little shocked, but I think you have some fantastic ideas here. It needs a little refining, but I think that it's great. I mean, we would want them. A lot of hours. Also, an open mind, a bump. 자, 여러분, 이 비디오가 조금 길었는데 보시니까 어떻습니까? 지금 어떤 순서대로 이게 된 것 같아요? 어떤 순서대로 지금 이 진행이 된 거 혹시 관찰하셨어요? 대답이 없으시네. 자, 그러면은 그 순서는 여기 한번 이런 거 본 거로 이렇게 모든 걸 다 기억할 수 없겠죠. 자, 아이디오라고 발음하네요. 아이디오 회사의 이 쇼핑카트 프로젝트 영상에 보면은 마지막에 어떤 쇼핑몰인가 그 쇼핑몰 직원들 유니폼 앞치마가 나오는데 홀푸드라는 지금은 아마존에 인수된 쇼핑몰입니다. 그래서 그 홀푸드사의 요청으로 이제 쇼핑카트를 제작을 이렇게 이제 하는 프로젝트를 한 건데 5일 동안에 프로토타입을 제작하는 그런 미션이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보면은 여러분들 지금 처음 보는 거라서 그냥 막 영어 막 떠들고 지나가서 머릿속에 별로 남아있는 게 없을 겁니다만은 이제 그 프로토타입을 제작하는데 어떤 과정을 거쳐서 프로토타입을 제작하는가 하는 게 이 영상에 나와 있었거든요. 오늘 뒤쪽에 이제 한 번 더 설명할 기회가 있으니까 그때 또 한 번 더 설명하기로 하고요. 자, 이제 디자인 띵킹 이 과정이 지금 디자인 띵킹이거든요. 그래서 창업이란 거는 제가 이제 오늘 수업 시간에 창업이란 단어하고 문제 해결이란 단어하고 많이 이렇게 섞어서 쓸 겁니다. 그러니까 어떨 때는 창업이라고 그러기도 하고 어떨 때는 문제 해결이라고도 얘기할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죠? 무슨 말일까요? 이게 그러니까 창업은 문제 해결하는 과정이다라는 거죠. 창업은 바로 사람들이 필요로 하는 문제를 해결하는 게 바로 창업이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문제 해결력이 있는 사람이 되는 게 정말 중요하다라고 자꾸 얘기하는 것도 그런 거죠. 그래서 이 창업과 디자인 띵킹은 어떤 관련이 있는가? 이 디자인적인 방법론을 문제 해결에 적용하는 것이 바로 창업과 디자인 띵킹이에요. 디자인 띵킹은 디자이너의 감성과 방법을 사용하여 사람들이 필요로 하는 것을 기술적으로 실현 가능하게 하는 것이고 또 실행 가능한 비즈니스 전략이 고객의 가치 또는 시장으로 된다
전환된 다 이런 거죠. 그죠? 말이 좀 어렵긴 하지만 우리가 디자인 띵킹은 디자인적인 방법으로 사람이 필요로 하는 것을 기술적으로 실현 가능하게 하는 것이다. 라는 게 이제 디자인 띵킹에 대해서 정의를 했어요. 누가? 팀 브라운이라고 아까 비즈니스 위크지에 나와 있는 키 큰 사람이죠. 코스튬 기는 사람 말고 팀 브라운. 아이디오의 CEO 팀 브라운이 디자인 띵킹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한 거예요. 자, 오른쪽에 보면은 디자인 팅킹 프로세스에 대해서 제가 이미지를 하나 붙여놨습니다. 디자인 팅킹 프로세스에 대해서 디자인 팅킹은 자, 첫째, 공감하기. empathize. 자, 공감하기. 뭘 공감해? 문제에 대해서 공감을 하는 거죠. 소비자 또는 사용자의 문제에 대해서 공감하는 거죠. 두 번째, 문제를 정의. 그 공감한 다음에 진짜 뭐가 문제지? 뭐가 문제지라고 이제 진짜 문제가 뭐지? 라고 정의를 하는 거죠. 세 번째는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아이디어를 내는 거예요. 그리고 네 번째는 그 아이디어에 따른 프로토타입. 프로토타입을 최초 제품을 만드는 거죠. 간단하게. 그리고 그 프로토타입을 검증을 해보는 거예요. 테스트를 해보는 거예요. 자, 이 5단계 과정을 거쳐서 근데 여기 보면 하살표가 프로토타입 만들어서 다시 문제 정리로 갈 수도 있고 프로토타입 만들어서 테스트 할 수도 있고 프로토타입 만들어서 아이디어 내기로 다시 돌아갈 수도 있죠. 이렇게 요게 바로 이제 디자인 띵킹 프로세스 중간에 이렇게 또 회전을 계속 할 수 있다 이 말이죠. 자, 이렇게 제가 설명을 했지만 잘 이해가 안 되시죠? 그래서 디자인 띵킹에 대해서 초딩 또는 중딩 수준으로 설명해 놓은 영상이 있어서 이걸 또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평소에 불편했던 일들을 생각해 볼까요? 우리 집에 쓰레기가 너무 많이 나온다거나 자전거를 타고 학교 가는 길이 위험하다거나 비가 올 때 길이 물에 잠기는 문제들 말이에요. 우리는 디자인 싱킹 방법으로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5단계로 된 이 방법은 창의적이고 실행 가능한 아이디어를 낼 수 있게 도와줍니다. 한 가지 사례를 보면서 디자인 싱킹을 이해해 볼까요? 한국의 학교에서는 하루 942톤의 음식물 쓰레기가 나온다고 합니다. 학생들은 음식물 쓰레기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찾고 싶었어요. 1단계, 공감하기. 학생들은 음식이 많이 남는 이유를 찾기 위해 일주일 동안 친구들의 행동을 관찰하고 궁금한 점을 물어봤습니다. 2단계, 문제 정의하기. 학생들은 보고 들은 내용을 모아 한자리에 펼쳐놓고 이전에는 미처 발견하지 못했던 문제들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한 친구는 음식을 조금 적게 달라고 했는데 많이 줬다고 했고 또 다른 친구는 음식을 조금만 더 달라고 했는데 너무 적게 줬다고 했어요. 음식을 받을 때 원하는 양을 정확히 설명할 수 없었던 것이 음식이 남는 진짜 원인이었습니다. 내가 생각한 조금과 다른 사람이 생각한 조금이 달랐던 거죠. 3단계, 아이디어 내기. 브레인스토밍은 작은 그룹의 사람들과 함께 최대한 많은 아이디어를 내보는 방법인데요. 학생들은 많은 아이디어를 냈고 가장 적합한 아이디어를 선택했습니다. 4단계, 프로토타입 만들기. 아이디어를 실제로 만들어보는 것을 프로토타입을 만든다고 해요. 종이에 그림을 그려 간단히 만들어도 좋고 실제 사용할 수 있도록 좀 더 구체적으로 만들어도 좋습니다. 선택한 아이디어 중 먼저 남은 음식 무게를 재는 전자식판과 앱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친구들에게 프로토타입 식판과 앱을 주고 써보도록 했어요. 5단계, 테스트 해보기. 결과는 예상과 달랐습니다. 학생들은 음식의 양을 정확히 재면 음식 쓰레기가 줄 수 있다고 생각했지만 실제로는 전혀 줄지 않았기 때문이죠. 이렇게 첫 번째, 두 번째, 혹은 10번째 아이디어도 적절하지 않을 때가 많은데요. 그래서 프로토타입을 만들고 실제 사용할 사람들에게 사용해보라고 하면서 잘못된 점을 발견하고 수정하여 또다시 만들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장 적절한 해결책을 찾을 때까지 아이디어 내기, 프로토타입 만들기, 테스트 해보기 과정을 최대한 많이 반복해보세요. 학생들은 핵심 원인을 다시 생각해보았습니다. 원하는 음식의 양을 정확히 설명할 수 없었던 것이 음식 쓰레기가 느는 진짜 원인이었죠. 그래서 이번에는 식판에 선을 그어 정확히 알 수 있도록 했습니다. 여러 번 테스트 해보기. 학생들은 새로운 프로토타입을 친구들에게 나눠주고 사용해보게 했어요.
놀랍게도 친구들은 받고 싶은 음식량을 정확히 설명할 수 있었습니다. 새로운 식판을 사용하면서 음식물 쓰레기가 무려 70%나 줄었어요. 학생들의 아이디어가 문제를 해결한 것이죠. 학생들은 프로토타입의 완성도를 높여서 많은 곳에 적용했어요. 현재 이 식판은 여러 곳에서 사용되며 음식물 쓰레기를 줄여나가고 있답니다. 어떤 어려운 문제일지라도 디자인 싱킹 방법을 활용하면 우리는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을 찾아낼 수 있답니다. 이제 우리도 디자인 싱킹 방법을 활용해 우리 주변의 문제를 발견하고 해결해 볼까요? 자, 여러분, 네. 지금 이 사례는 실제 우리나라에 있었던 사례거든요. 그래서 학생들이 저런 식판을 개발을 했어요. 근데 이제 이렇게 저 식판을 개발하기까지 5단계를 거치죠. 5단계. 첫째는 뭐죠? 공감하기. 문제가 뭔지를 공감을 하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뭔가요? 문제의 원인 찾기. 문제 정의. 문제가 뭔지 정의를 하는 거예요. 이게 되게 중요해요. 문제가 뭔지를 정의하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문제가 뭔지 모르면은 해결을 못 하는 거죠. 제대로 해결을 못 하는 거죠. 세 번째, 이제 아이디어를 내는 거고, 네 번째, 프로토타입을 만드는 거고, 마지막에 테스트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테스트를 해서 결과가 안 좋으면은 아이디어 내기로 다시 돌아가는 거죠. 이렇게. 자, 이렇게 5단계. 요게 스탠포드 디자인 스쿨에서 얘기하는 디자인 띵킹의 5단계예요. 자, 그러면은 오늘 수업은 이 디자인 띵킹 5단계에 대해서 하나씩 단계를 알아보는 거예요. 하나씩 이제 여러분들 이 5단계는 지금 외우셔야 돼요. 공감하기, 문제 정의하기, 아이디어 내기, 프로토타입 만들기, 검증하기. 디자인 띵킹의 5단계. 요거는 외우셔야 된다. 자, 그러면은 첫 번째 공감하기부터 그 다음 페이지에 창업 캠프와 디자인 띵킹이 이제 서로 궁합이 맞는 이유에 대해서 제가 이렇게 또 적어놨습니다. 사용자 중심의 접근이고 창의적인 문제 해결, 또 아이디어 검증 및 수정이 편하고 그 다음에 또 협업, 그리고 실용적인 결과를 만들고 사회적인 가치를 창출하기 때문에 디자인 띵킹 방법을 이용한 창업 캠프. 우리가 이제 흔히들 창업 해커톤 그러잖아요. 그럼 다 이렇게 디자인 띵킹 방법으로 이제 이렇게 해결을 하는 거예요. 해커톤 그러면은 그날 하루에 다 이렇게 결론을까지 도출하는 걸 해커톤이라 그러거든요. 그래서 창업 해커톤 그러면 되게 이제 디자인 띵킹을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오늘 창업 캠프 또 창업 해커톤에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는 디자인 띵킹 교육을 받고 있는 거예요. 자, 옆에 제가 2024년 작년도 12월에 대구에서 있었던 지역 청소년 ESG 창업 아이디어 경진대회 포스터를 제가 붙여놨습니다. 이렇게 ESG 작년에 이게 있었으니까 올해도 이게 있을 거예요. 작년 연말 정도에 이게 있었어요. 그럼 올해도 그 시기 정도에 이 캠프가 있을 거라는 거죠. 그래서 참가 대상이 대구 지역 초중고 학생 개인 또는 4인 이내의 단체. 그러니까 창업 동아리 수업을 하면은 요 대회를 목표로 이렇게 요건 좀 작은 대한민국 청소년 창업 경진대도 어떤 작은 거니까 대구에서 하는 거니까 계명대학교에서 하네요. 계명대학교. 네. 자, 이렇게 있다라는 거. 그리고 오늘 우리는 수업 시간에 이제 디자인 띵킹의 5단계 공감하기, 문제 정의하기, 아이디어 내기, 프로토타입 만들기, 그리고 테스트하기 이 5단계에 대해서 하나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단계 공감. 자, 공감 영어로는 empathize라 그러는데 자, 공감 어떻게 하면은 고객이 느끼는 불편함을 공감해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근데 이제 이 공감이 문제 해결을 위해서 가장 중요한 단계라고 합니다. 공감. 공감의 방법은 뭐가 있냐? 관찰하기, 인터뷰하기, 체험하기 3가지가 있어요. 공감의 방법. 이 공감의 방법 3가지에 대해서 이제 하나씩 이렇게 우리가 알아볼 건데요. 자, 공감의 정의는 공감은 고객과 사용자들을 진정으로 이해하고 파악하기 위한 그 노력과 시도로서 고객이 느끼는 불편함을 공감이라는 거지. 그냥 아는 정도가 아니라 공감. 그래서 이 공감의 방법에는 3가지가 있다. 관찰하는 거. 2번째, 인터뷰, 질문하는 거. 3번째, 체험하는 거, 몰입하는 거, immerse. 이 3가지가 있습니다. 이 공감의 방법 3가지에 대해서 이제 알아보게 될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또 굉장히 유명한 영상입니다. 토스. 여러분들 토스 아세요? 토스? 네. 토스 네. 회사죠? 네. 토스 지금 은행까지 생겼죠. 원래는 토스가 현금 보내는 그런 걸 시작했죠. 그죠? 그러다가 토스뱅크가 생겼고 이 회사가 조금 있으면 상장한다 그래요. 근데 이제 이 토스의 이승근, 토스의 CEO죠. 이분이 서울대 치대를 나왔어요. 치과 의사를 하다가 창업을 한 거예요. 자, 이 토스가 참 이 창업팀이 너무 이렇게 학벌이 좋아서 뭘 새로 만들기 전에 투자를 많이 받았나 봐요. 그런데 이 친구들이 내는 아이템마다 족족 다 실패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깊은 좌절에 빠졌을 때 이제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해서 이 토스라는 서비스를 개발하게 된지에 대해서 이 토스의 CEO가 창업 교육에 나와서 이렇게 얘기한 게 있어요. 자, 이걸 한번 우리가 영상을 볼게요. 여러분들 이 영상 상당히 재미있지만 또 나중에 우리가 그 이제 톱스토 타임 만드는 그 수업 시간에 또 나옵니다. 그래서 이 영상을 잘 이렇게 유심히 지켜봐 주시면 좋겠어요. 예. 제가 초기 창업가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얘기는 두 가지인데요. 본인이 만들고 싶은 아이템 만들지 말고 사람들이 뭘 원하는지 사람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봐라 라는 겁니다. 물론 창업을 처음 했을 때는 자기가 하고 싶은 아이템이 있었을 거고 꼭 세상에 나왔으면 하는 어떤 서비스의 모습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하지만 실제로 결국 우리가 하려는 거는 사람들이 필요로 하는 풍요를 세상에 공급하는 거지 제가 원하는 대로 세상의 방향을 이끄는 게 아니기 때문에 아이템을 선정하고 고민하는 데 있어서 사람들의 목소리를 들어서 사람들이 원하는 게 뭔지 그게 아마 제일 중요하게 드리고 싶은 말씀이고요. 두 번째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인내와 끈기, 그게 모든 것을 가른다라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사업이 잘 된다는 것은 대부분 운이 생각하거든요. 창업가가 그 운을 맞이할 수 있는 방법은 운이 올 때까지 계속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계속 수련하고 쌓고 더 겸손해지고 열심히 노력하다 보면은 운이 올 때가 있거든요. 그럼 그때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근데 이제 이런 끈기와 인내를 가지면 왜 사업을 하는지를 좀 잘 생각해요. 돈을 열심히 많이 벌고 싶다, 유명해지고 싶다 이런 동기부여처럼 절대 1년 이상 가지 않더라고요. 안녕하세요. 저는 1,400만 명이 다운받은 감정 성공을 위한 코스를 만들고 있습니다. AI가 뭐라고 생각해요? 이미지 만들어주는 거? 저는 원래 창업하기 전에는 치과의사였는데요. 독서 모임을 하는 친구들과 이제 송년회를 하는데 기분이 이상한 거예요. 정확히 1년 전에 같은 자리에서 같은 테이블에서 같은 사람들과 송년회를 했었다는 걸 깨닫게 된 거예요. 그 지난 1년이 한 5분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즐거운 자리였는데도 불구하고 좀 무서웠어요. 아, 인생이 굉장히 짧구나. 60년, 70년 남은 것 같지만 지나고 나서 뒤를 돌아보면 5분, 10분 정도의 짧은 시간밖에 안 되는 것처럼 느껴지겠구나. 아, 지금부터 나는 하고 싶은 것만 하고 살아야겠다. 제가 직접 만나는 환자들의 삶을 개선시키고 행복하게 해주는 것도 저는 굉장히 보람이 됐었지만 만날 수 없는 범위에 있는 전 세계인들 그리고 대한민국 사람 모두의 삶을 더 낫게 만들 수 있다면 그렇게 넓은 범위의 혁신은 저는 기술로만 가능하다고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소집 해제 끝나자마자 바로 다음날 사업자 등록증을 내고 사업을 시작하게 됐어요. 초기에 팀빌딩 과정은 사실 굉장히 고통스러웠어요. 원래 치과의사였기 때문에 모바일 서비스를 만드는 쪽에 어떤 공대 쪽 친구들이라든지 창업계에 아는 네트워크가 전혀 없었거든요. 스타트업 이때 지원 기관에서 해주는 행사를 많이 가게 됐던 것 같아요. 초기의 팀원들은 정말 헌신적인 열정과 세상을 정말 바꿔보겠다고 하는 그런 미션에 대한 공감을 가지고 있는 에너지 넘치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이 필요한 것 같고요. 그런 분들은 확실히 이제 창업과 관련된 행사에서들 많이 만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처음에는 제가 이제 혼자서 여러 가지 준비하다가 코파운더를 만난 게 9개월 뒤예요. 5명이 이제 창업 두 번째 해에 다 모이게 됐고요. 토스 서비스를 런칭하기 전에 한 4년 정도 이미 8번 정도의 아이템을 가지고 다양한 서비스를 런칭했었고요. 투표 솔루션도 있었고 SNS도 있었고 셀피 찍는 카메라봉, 문화 강좌 포털 같은 것도 있었고요. 토스를 하기 전의 프로덕트와 토스는 굉장히 큰 차이가 있어요. 그 앞에 했던 많은 테스트들과 실험들은 전부 다 저희가 있었으면 했던 거, 저희 팀이 원했던 거, 제가 원했던 거 이런 제품들이었고요. 토스는 사람들이 원하는 제품을 만드는 거였어요. 하고 싶은 걸 하려고 창업을 했는데 결국에는 내가 하고 싶은 것보다는 사람들이 원하는 걸 만들어주는 게 됐는데요. 생각의 무게중심이 이동하게 된 이유는 계속된 실패 때문이죠. 실패를 계속하면서 더 자기 자신도 발견하고 어떻게 사업이 돼야 되는지도 절실하게 배우게 되는 것 같아요. 어떤 유의미한 성과를 빨리 내야 되는데 회사의 돈은 계속 떨어져 가고 그렇게 되면 정말 절실해지거든요. 절실해지니까 제일 중요한 것만 남고 중요하지 않은 것들은 다 사라지더라고요. 근데 저한테 정말 중요했던 건 사람들의 삶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키는 기술 혁신을 만들어내는 거였지 제가 원하는 걸 만드는 거는 아니었어요. 그렇게 좀 무게감이 좀 빠지고 어깨에 힘도 빠지고 좀 겸손해지고 사람들이 원하는 걸 들을 수 있는 마음의 어떤 비움을 하게 되니까 아, 내가 원하는 것보다 사람들이 원하는 건 이런 거구나. 사람들이 원하는 걸 만들고 싶어. 그게 더 좋아. 이런 생각을 하게 됐죠. 그 연이은 실패들이 저로 하여금 좀 사람들의 소리를 들을 수 있게 했던 것 같아요. 실제
실제로 그래서 저희가 창업하고 4년 만에 처음으로 사람들의 불편함을 수집하는 그런 계기를 갖게 됐었어요. 그전에는 맨날 저희 팀끼리 모여서 야 이런 제품 있으면 어떨까? 이런 거 어떨 것 같아? 이런 거 사업 기회가 될까 안 될까? 저희 팀 내에서만 맨날 얘기하고 다녔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렇게 여러 번 실패를 하고 나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원하는 게 뭐지? 라는 생각을 가지게 됐어요. 그래서 저희 팀원들이 더 이상 회사에 출근하지 않고 모두 뿔뿔이 흩어져서 서울의 각 지역으로 갔어요. 신촌, 강남, 홍대, 가락시장 이런 데를 가면서 그 하루 종일 거기에 앉아서 사람들을 관찰하는 시간을 가지게 됐어요. 저희 팀에서는 그거를 고스트 프로토콜이라고 불렀는데 전부 다 흩어져서 사람들만 관찰하고 다니고 맨날 커피숍에 가서 커피 마시면서 사람들 관찰한 기록들을 가지고 오고 그래서 3일에 한 번씩 모여서 사람들은 이러고 살더라. 이런 불편함이 있더라. 그래서 난 이런 아이템을 생각하게 됐다. 이런 기간을 무려 3개월을 가지게 됐습니다. 그 3개월의 과정을 통해서 저희가 100여 개의 아이템을 가지게 됐고 그 아이템 중에서 6번째로 트라이를 한 게 토스 서비스거든요. 토스를 런칭할 당시에는 정말 회사에 돈이 3, 4개월치밖에 없었어요. 또 토스를 런칭할 때 대기업에서 완전히 동일한 종류의 서비스를 준비하고 있다는 소식을 저희가 잘 아는 투자자를 통해서 건네드릴 수 있었어요. 규제 문제도 워낙 많았기 때문에 이걸 런칭한다고 했을 때 정상적으로 잘 운영할 수 있을지 정부 당국에서 갑작스럽게 금지시킨다거나 막아버릴 수도 있다. 이런 사실 생각도 있었고요. 이 서비스를 운영하려고 하면 최소 사실은 $100만 이상의 돈은 자본금으로 필요했던 상황이었어요. 참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많은 아이템이었습니다. 근데 오히려 저희는 8개 아이템을 실패하면서 정부에서 금지당해도 되니까 뭐라도 하나 성공하는 서비스를 하나만 만들어보자 라고 하는 생각이 제일 컸던 것 같아요. 그냥 일단 해보자. 설사 대기업과 붙어서 지더라도 이게 얼마나 의미 있는 도전이고 우리 팀이 얼마나 알려지겠냐 이런 생각을 사실 하게 됐던 것 같아요. 사실 그때 다른 여러 가지 서비스를 해볼 수 있는 경제적인 여유나 다른 아이템들이 있었다면 아마 안 했을 거예요. 정말로 절실했고 분명히 고객 반응이 좋을 수밖에 없을 것 같다라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서비스를 하게 됐었고요. 처음에 서비스를 만들 때는 사실은 앱 서비스인데 모바일 앱을 만드는 것 자체가 싫었어요. 또 잘 안 될 것 같아서. 그래서 그때 모바일 앱을 바로 만들지 않고요. 그냥 서비스를 소개하는 웹사이트부터 만들었어요. 제가 디자인을 했고요. 웹사이트를. 바로 옆에 있는 서버 개발자가 6시간 만에 홈페이지를 만들었고 그 홈페이지에는 서비스를 소개하는 문구와 서비스에서 송금하는 과정이 담겨있는 간단한 30초짜리 영상이 있는 페이지였어요. 이 랜딩 페이지가 아주 흥행을 하면 그 다음에 만들자. 이런 린 스타트업 정신으로 만들게 됐었고요. 그 웹사이트가 주말인데도 불구하고 수만 명이 방문을 하는 거예요. 한 3, 4일 동안. 그렇게 엄청나게 열광적인 반응이 있다는 걸 보고 나서 이게 잘 될 수도 있겠다. 몇만 명이 방문하거나 몇만 명이 쓰는 서비스를 그동안 한 번도 경험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제대로 제품을 만들지도 않았는데 웹사이트만을 통해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오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니까 좀 확신을 가지게 됐고요. 그때부터 모바일 앱을 만들게 됐고 그래서 런칭을 했었죠. 근데 런칭을 했었을 때 2달 정도 운영을 했었는데 잘 됐어요. 빠르게 성장을 했었는데 금융당국으로부터 서비스 중지에 대한 얘기가 은행으로 전해져서 결국은 런칭한 지 2달 만에 닫아야 했었고요. 그 이후에 1년 가까운 기간 동안은 규제를 푸는 시간이었어요. 언론에도 얘기하고 정부에도 여러 차례 얘기를 해서 잘 됐을 때 산업적인 효과가 얼마나 큰지 그리고 얼마나 국가에 필요한 서비스인지를 어필하는 데 굉장히 많은 시간을 보냈고요. 그렇게 해서 서비스가 중단된 지 정확히 1년 만에 다시 서비스를 런칭할 수 있게 됐었습니다. 사실 저희 팀은 네. 여러분들 여기 영상을 붙여놨으니까 이제 이 영상이 좀 기네요. 그래서 내용을 보시고요. 이 영상이 상당히 재밌습니다. 재밌고 또 우리가 이제 그 프로토타입을 개발할 때 어떤 식으로 사람들이 필요한 것을 공감을 하고 또 그것을 개발해서 어떤 식으로 테스트를 하는지에 대해서 지금 이 영상에 잘 나와 있죠. 토스. 자. 이 영상이 잘 나와 있죠. 그래서 뒤에 한 몇 분 정도 남았는데 그것은 여러분들께서 이제 나중에 또 보시고요. 자, 이 토스 이승건 지금은 이 회사가 아직 상장되지 않았는데 곧 상장된다 그래요. 이 몇 번에까지 갖고 있고 이 시장 가치가 어마무시합니다. 뭐 몇 조 아니고 뭐 몇십 조가 된다는 얘기도 있고요. 그래서 성공했죠. 이 토스 이승건 씨. 너무 일찍 투자를 빨리 자기 지분이 희석돼 가지고 지분이 적어서 뭐 고민이다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그런데 어쨌든 여기서 제일 유명한 얘기가 나옵니다. 8번에 실패한 다음에 결국은 고객이 필요한 그가 뭔지 사람들이 필요한 게 뭔지를 뭘 했다 그래요? 뭘 했다 그랬습니까 이 사람이? 응? 관찰. 그렇죠. 그걸 이름을 자기들이 부르는 이름이 있었어요. 그걸 뭐 고스트 프로. 고스트. 유령처럼 앉아 있는 거야. 카페 가가지고 남들이 뭐 하는지 이렇게 지켜만 보니까 고스트라는 얘기죠. 그래서 팀원들이 서구의 각지로 흩어져가지고 내가 볼 때 이 토스는 가락시장 간 사람이 발견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래서 이렇게 돈 송금하는 기능이 있으면 좋겠더라 이런 걸 이제 문제를 발견하게 된 거죠. 그리고 그 100가지 관찰하고
관찰을 하고 나서 낸 아이디어 100가지 중에 토스가 6번째라 그러잖아요. 그 유일한 아이디어도 아니었어요. 자, 그래서 이렇게 이제 관찰, 우리 첫 번째 sympathize, 그 공감이라 그랬죠. 소비자 또는 이렇게 이제 사용자들의 필요를 공감하는 첫 번째 방법으로 관찰에 대한 영상을 봤습니다. 이거 말고도 공감하는 방법으로는 인터뷰가 있어요. 인터뷰, 물어보는 거, 물어보는 거. 반드시 현장을 기록한다. 그래서 물어보는 거. 그래서 보통은 이제 관찰보다도 인터뷰를 많이 사용합니다. 고객한테 질문을 하는 거죠. 이 어떤 게 있으면 좋겠냐. 인터뷰가 보통 이제 가장 많이 쓰이는 방법이고요. 이제 관찰, 그리고 마지막으로 체험이 있습니다. 몰입이라도 그러고요. 체험. 자, 이것도 영상이 재밌는데 이 영상을 보고 한 5분 정도 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서 empathize, 고객과 공감하는 세 번째 방법, 체험에 대해서. 네. 소리가 안 들려요. 자, 이렇게 패트리시아 무어가 노인 3년간 노인 체험을 한 영상을 봤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유명한 얘기고요. 그래서 이렇게 물 끓으면 소리 나는 저거 있잖아요. 저 주전기 디자인한 분이에요. 유니버셜 디자인. 자, 그래서 냉장고 손잡이 만든 사람이고, 그래서 이제 그걸 유니버셜 디자인이라 그러는데, 패트리시아 무어가 3년간, 대단하네요. 노인 차임을 해가지고 3년간 26살 먹은 여성이 3년간 미국하고 캐나다 116개 도시를 체험을 하면 다니면서 이제 체험한 그 내용으로 디자인을 한 거죠. 자, 우리 이제 이 첫 번째 시간에 공감 단계, 가장 이 디자인 띵킹에서 중요한 기초와 시작이 되는 공감의 방법 3가지. 보통 인터뷰가 가장 많이 쓰이는데 인터뷰 말고 고스트 프로콜이라는 그런 특별한 방법으로 창업 아이템을 찾아낸 토스의 사례와, 그리고 노인으로 분장을 해서 또 유니버셜 디자인이라는 그런 업적을 남긴 패트리시아 무어의 영상을 봤습니다. 자, 우리 그러면은 지금 9시 7분인데 9시 한 15분에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이 네 번째 수업이죠. 그 줌으로 하는. 그런데 이제 ESG하고 사실 이게 이제 창업 교육하고 두 가지가 합쳐진 거거든요. 그래서 이 ESG하고 창업 교육 제가 이전에도 대학교 같은 데서 가서도 하고 또 우리 여성 무슨 센터죠? 여성들 교육 하는 그런 여성세일센터 그런 데서도 이 강의를 하고 그랬었는데 요번에는 이제 제가 새롭게 이렇게 다 이렇게 새로 만들었어요. 강의 자료를 새로 만들면서 제 마음속으로 참, 야, 이렇게 한 땀 한 땀 내가 만든 자료를 참 공유하는 게 너무 아깝다 이런 생각도 했거든요. 그런데 네. 예, 녹화하라고 예, 약속했었잖아요. 그래서 본인 강의 할 때만 사용하시고 뭐 이렇게 상업적인 용도로 공유를 하지 않으셨으면 그리고 이것을 본인의 자료로 만들기 위해서 또 이렇게 본인 스스로가 좀 이렇게 노력을 하시면은 이 남이 만든 자료는 자기께 되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그래서 그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디자인 싱킹 5단계 중에 첫 번째 단계 공감의 방법 중에 관찰, 그리고 인터뷰, 그리고 마지막으로 몰입, 경험, 체험 뭐 이렇게 세 가지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했었고요. 아까 제가 뭐 관찰하고 몰입을 영상을 봤는데 인터뷰 부분에 대해서는 그냥 후루룩 넘어갔습니다. 근데 그 후루룩 넘어간 인터뷰 부분은 이제 우리가 창업 지도를 할 때 AI를 활용해서 어떤 식으로 인터뷰 항목을 만들 건가, 이게 이 주제가 AI를 활용한 창업 캠프잖아요. 그러니까 디자인 띵킹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고 우리가 디자인 띵킹의 각 단계에서 어떤 식으로 AI한테 도움을 받아가지고 이걸 하는가. 이 디자인 띵킹이 개발됐을 스탠포드 대학에서 개발됐을 당시에는 AI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AI 최근에 챗GPT가 나왔잖아요. 그럼 제가 이렇게 이제 디자인 띵킹을 공부하면서 디자인 띵킹 공부하면 맨날 뭐 포스트잇 그거 가지고 설쳐요. 포스트잇하고 뭐 사인펜하고 그걸 가지고 이렇게 막 다 하는데 뭐 그거 왜 저렇게 하지? 그냥 인공지능으로 하면 훨씬 더 깔끔하고 편할 텐데 이런 생각을 많이 했거든요. 제가 배우면서 그러면서 디자인 띵킹 이 5단계에 있어서 우리가 AI를 활용하면 좋겠다. 이거를 제가 이제 개발을 했어요. 그래서 정말 이거 뭐 이렇게 다른 사람이 또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정말 새로운 접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제 디자인 띵킹의 두 번째 단계 문제 정의.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문제가 뭔지 제대로 알아야만 문제를 해결할 수 있거든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은 문제가 뭔지조차도 모른다는 거죠. 자, 내가 이 얘기 많이 자주 합니다. 내가 미국에 살다가 한국에 왔더니 버스 정류장에서 버스가 언제 온다는 표시가 있더라. 이 정말 한국이 선진국이라는 걸 난 느꼈다. 근데 그 버스 정류장에서 자기가 타야 되는 버스가 언제 온다라는 거를 개발한 고등학생이 있다 그랬죠. 고등학교 2학년짜리가 서울버스라는 앱을 만들었어요. 근데 버스 정류장에서 기다리고 있던 수많은 사람들이 느꼈던 똑같은 문제를 이 고등학교 2학년짜리가 이걸 문제로 인식을 하고 그러면은 이걸 어떤 식으로 해결해야 될지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게 바로 문제를 정의하는 거죠. 자, 공감을 통해서 발견한 문제를 누가 무엇을 가지고 why, who, what, why 이걸 가지고 이제 문제 정의문, 문제 정의문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디자인 챌린지, 다른 말로는 디자인 챌린지라 그러거든요. 그래서 어떤 식으로 해결할 건가 하는 것을 이제 정의를 하는 거죠. 정의. 이렇게. define, 영어로 얘기하면 define인데, 자, 문제 정의. 문제는 뭐예요, 문제? 문제는 기대와 현상 사이에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문제의 원인을 찾아내는 게 되게 중요하죠. 문제는 문제의 원인을 찾아내야 돼요. 문제의 원인을 제대로 찾아내야 되는 거죠. 자, 문제의 원인을 찾는 방법. 문제의 원인을 찾는 질문 방법 5Y에 대해서 또 이렇게 설명한 영상이 있습니다. 이 영상들은 제가 지금 같이 보는 영상들은 이 영상을 보지 않으면 다음 얘기를 할 수 없기 때문에 같이 보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자, 문제. 여기 몇 가지 사례가 있거든요. 토요타 사례도 있고 제프슨 기념관 사례도 있고 이 디자인 띵킹 강의할 때 굉장히 자주 나오는 사례들입니다. 그래서 5Y. 자, 5번 Y를 한다는 게 아니고 Y를 자주 한다는 뜻이거든요. 한번 같이 볼게요. 이 유튜브에 떨어져 광고를 이렇게
문제 하나를 풀어보자. 음악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작곡가는 누구인가? 그러면 음악의 어머니는? 아마 핸델이라고 답할 것이다.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당연하다고 생각하지만 여기에서 한 가지 질문을 더하면 말문이 막혀버릴 것이다. 바로 왜라는 질문이다. 왜 음악의 아버지가 바흐고 어머니는 핸델이라고 알려진 걸까? 심지어 나에게 핸델이 여자라서 음악의 어머니라고 불리는 게 아니냐고 반문하는 사람들도 있었다. 정답과 암기에 익숙한 우리, 왜라는 것이 왜 그토록 중요한지 두 가지 사례를 통해 알아보고자 한다. 다국적 기업들 중 창의성을 가장 강조하는 곳으로 꼽히는 일본의 자동차 회사 토요타. 토요타가 세계 최고의 자동차 회사로 발돋움하기 위해 사용한 전략 중 5Y 기법이 있었다. 어떤 일이든 5번은 왜냐고 물어야 한다는 뜻. 예를 들어 자동차 생산 라인이 갑자기 멈췄을 때 토요타 임직원들은 묻는다. 기계가 멈춘 원인이 무엇일까? 고민 끝에 전력 과부하로 인해 전원 퓨즈가 끊어졌다 라는 1차 답을 얻었다. 이 경우 단지 전원 퓨즈만 교체하면 문제가 해결될 것이다. 하지만 토요타 직원들은 두 번째 질문을 한다. 왜 전력 과부하가 발생했을까? 원인을 찾아보니 기계 작동을 담당하는 축의 베어링이 뻑뻑해졌기 때문이었다. 이 경우에도 베어링만 교체하면 문제가 해결될 것이다. 하지만 여기서 그치지 않고 세 번째 질문을 한다. 왜 베어링이 뻑뻑해졌을까? 이렇게 4번, 5번째 질문을 던지면서 궁극적으로는 윤활유 펌프에 문제가 있었고 먼지가 많이 쌓여 있음을 발견하게 되었다. 단순히 전원 퓨즈만 교체했다면 얼마 못 가 또 고장이 발생할 수 있었던 상황. 토요타는 5Y 기법을 통해 근원적인 원인을 발견하고 시간과 예산을 절감하면서 해결할 수 있었다. 또 다른 적용 사례를 살펴보자. 미국 워싱턴에 위치한 토머스 제퍼슨 기념관의 대리석이 심하게 부식되는 일이 발생했다. 기념관을 방문한 사람들은 관리 부실로 인한 훼손이라고 민원을 제기했고 기념관의 이미지는 날로 악화되어 갔다. 기념관장은 대리석 보수 작업을 하려 했으나 엄청난 시간과 비용이 들어간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고민에 빠지게 되었다. 그때 컨설팅 전문가는 그에게 5Y를 제안했다. 첫 번째 Y. 왜 대리석들이 저렇게 빨리 부식되는 걸까? 이유는 간단했다. 대리석을 세제를 사용해 자주 씻었기 때문이다. 두 번째 Y. 그렇다면 왜 세제로 대리석을 닦는 걸까? 답은 기념관에 유독 비둘기가 많고 그것들의 배설물이 많기 때문이었다. 왜 비둘기가 많은 걸까? 기념관에 비둘기의 먹잇감인 거미가 많기 때문이었다. 왜 기념관에 거미가 많을까? 이유는 해가 지기 전 주변보다 전등을 먼저 켜서 거미 먹이인 나방이 불빛을 보고 많이 몰려들기 때문이었다. 왜 해가 지기 전에 전등을 주변보다 먼저 켜는 걸까? 이유는 기념관 직원들이 일찍 퇴근하기 때문이다. 결국 토머스 제퍼슨 기념관은 불을 켜는 직원들의 퇴근 시간을 조금 늦춤으로써 대리석의 부식 현상을 방지할 수 있었다. 이렇듯 왜라는 질문은 피상적인 질문을 넘어 보다 근원적 문제를 발견하는 데 도움을 준다. 5Y 기법을 실생활에서 더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3가지 팁을 소개한다. 첫째, 통제가 가능한 것들로만 대답해야 한다. 무조건 왜만 외치면 안 된다. 우리가 현재 시점에서 해결할 수 있는 답변을 해야만 의미가 있다. 예를 들어, 왜 나는 키가 작은 것일까? 라는 질문은 더 키가 클 가능성이 없는 성인의 경우 의미가 없는 질문이다. 둘째, 근거가 있고 검증이 가능한 사실만을 가지고 대답해야 한다. 직원들이 왜 회사에 불만이 많은 것일까? 라고 질문을 던졌을 때 직원들의 마음가짐과 태도가 좋지 않기 때문이다 보다는 동종업계의 급여 수준이 우리 회사보다 10% 높고 출퇴근 시간이 자유롭기 때문이다 와 같이 구체적인 수치와 근거를 명확히 제시할 수 있는 답변이 더 낫다. 셋째, 더 이상 왜라고 질문할 수 없을 때까지 질문하는 것이 궁극적인 5Y의 목표이다. 5번의 질문으로도 답변이 부족하다면 6번, 7번 더 질문하라. 이것이 우리가 5Y를 통해 진정으로 얻고자 하는 목적이다. 질문이 정답보다 중요하다. 만약 곧 죽을 상황에 처했고 목숨을 구할 방법을 단 1시간 안에 찾아야만 한다면 나는 1시간 중 55분은 올바른 질문을 찾는 데 사용하겠다. 올바른 질문을 찾고 나면 정답을 찾는 데는 5분도 걸리지 않을 것이다. 아인슈타인.
예. 자, 올바른 질문을 찾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여러분들 이 영상 재밌죠? 저는 사실은 여기 붙어 있는 영상들도 있잖아요. 제가 그 한 가지 주제에 대해서 그 유튜브 영상을 여러 개를 보다가 이 재밌게, 가장 재밌게 설명한, 지루하지 않게 설명한 영상을 이제 찾아서 붙이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이렇게 가장 정확한 문제의 질문, 이걸 찾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토마스 제퍼슨 기념관에 대리석을 교체하는 것보다 직원들을 야근 수당을 주고 좀 늦게 퇴근시키는 게, 그게 훨씬 싸게, 그게 문제의 근본이었죠. 나방들이 안 꼬이게. 예. 자, 그래서 파이브와이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자, 여기에서 이제 문제 정의문이라는 게 나옵니다. 이거 디자인 챌린지라 그러는데요. 디자인은 이제 문제 해결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문제 정의문. 문제 정의문은 이렇습니다. 오늘 이제 문제 정의에서는 몇 가지 개념이 있습니다. 이걸 정확히 알아야 되는데요. 첫째, 문제 정의문. 문제 정의문은 이런 거예요. 어떻게 하면은 고객이 어떤 문제를 뭐 하게 할 수 있을까? 이런 거, 이렇게. 여기 보면은 어떻게 하면은 반려견을 키우는 사람들이 반려견과 코로나 감염 걱정을 하지 않고 반려견과 산책하게 할 수 있도록 우리가 반려견용 마스크를 만들 수 있을까? 또 어떻게 하면 직장 여성들이, 이제 이게 얘가 코로나 때 만든가 봐요. 어떻게 하면은 직장 여성들이 마스크를 잊지 않고 출근할 수 있도록 우리가 마스크 알람 시스템을 만들 수 있을까? 뭐 이런 식으로. 어떻게 하면은 식당에서 종업원들이 가게 사진을 쉽게 할 수 있도록 우리가 사진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까? 자, 이런 식으로 이게 이제 바로 문제 정의문인 거죠. 문제 정의문, 디자인 챌린지. 문제 정의문을 디자인 챌린지. 이게 이제 우리가 해결해야 될 문제다 이 말인 거죠. 그 문제를 제대로 정의하는. 자, 저 디자인 챌린지 사례. 제가 사례를. 자, 디자인 챌린지. 이게 이제 디자인 챌린지죠. 뭐 문제 정의. 자, 가격이 싸고 전기가 불안정한 곳에서도 병원에서 사용할 수 있는 가격이 싼 인큐베이터는 어떤 모습이에요? 이게 문제의 정의죠. 이게 영어를 한국말로 옮겨가지고 좀 그런데, 자, 전기가 불안정한 곳에서도 사용할 수 있는 가격이 싼 인큐베이터는 어떤 모습일까? 이렇게 해야 맞는 거겠죠. 자, 그러면은 그리고 그거에 대한 어떤 이제 결론이 이런 거야. 이 친구가 제임스 로버츠라는 친구인데, 로빗이네요. 공기 팽창 시 튜브 배터리로 24시간 작동될 수 있는 인큐베이터. 예상 가격은 $400. 기존의 인큐베이터는 얼마라고요? 45,000달러. 그러니까 $400는 1%도 안 되는 거예요. 기존의 인큐베이터의 1%도 안 되는 그 돈으로 만들 수 있는 인큐베이터라는 거죠. 공기 팽창시 튜브 배터리. 자, 2014년 올해 제임스 다이슨, 공기청정기를 다이슨사에서 산 거거든요. 자, 그래서 여기 밑에 영어로 적힌 거는 뭐냐 하면은 2017년 메드텍 엑셀러레이터 컴피티션에서 최종 우승을 해가지고 상을 받았는데 그때 63만 파운드 영국 돈으로 2016년도에 63만 파운드 시드 라운드 63만 파운드 투자를 받았다는 거죠. 자, 이게 MOM이라는 인큐베이터 모습이고 이 개발자 모습이에요. 자, 여기 Q라고 되어 있는 게 바로 디자인 챌린지 정의문이 디자인 챌린지 문제 정의문. 자, 그 다음 문제 볼게요. 디자인 챌린지 사례 두 번째. 어떻게 하면 아프리카 사람들이 화장실을 만들어 이용하도록 할 수 있을까? 자, 이게 디자인 챌린지 문제 정의죠. 근데 여기에 대해서 여기 이제 이 그림이 뭐냐 하면은 당신들이 이게 동네 사람들 다 모아놓고 똥을 함부로 싸고 있다라는 거를 교육하는 그 장면이 문제를 제대로 이제 정의하기 때문에 결론이 이런 게 나온 거야. 자, 공동체 주도 위생 사업 커뮤니티 레드 토탈 세니테이션이라는 이 회사가 있어. 이 회사에 이제 인도 출신 컨설턴트인 카말이라는 사람이 이제 만든 사례인데 마을 주민들이 스스로 자기의 문제를 인식하고 해결 방안을 찾도록 돕는 거야. 마을의 문제는 마을의 문제는 아무 곳에나 버려지는 배설물로 인해서 질병이 발생하고 부족한 인식이죠. 인식. 내가 잘못했네. 인식. 또 사람들이 뭐 똥을 아무데나 싼 게 질병이 발생한다는 그 인식도 못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그동안에는 어떤 식으로 문제를 해결했나? 선진국들은 위생 설비를 갖다 주는 거야. 돈을 들여가지고 똥 아무데서나 사지 말라고 그냥 위생 설비만 갖다 줬는데 그거 뭐 어떤 식으로 쓰는지도 모르고 쓰는지는 알았어도 뭐 안 쓰는 거지. 인식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래서 방치되어 있었는데 이제 CLTS라는 단체에서는 주민들 스스로 문제를 인식하고
자신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있도록 이렇게 교육을 통해서 해결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뒤에 사진에 보면은 이 사람들이 각자 자기에 맞는 그런 화장실을 지어요. 자, 그래서 이제 디자인 챌린지 사례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자, 또 문제의 정의에 있어서 중요한 단어가 나오는데 고객 페르소나라는 페르소나. 자, 페르소나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페르소나. 페르소나는 라틴어로 마스크란 뜻이에요. 마스크. 옆에 나오는 마스크. 그래서 고대 로마에서 연극 배우들이 여러 가지 캐릭터를 한 사람이 연기하기 위해서 이 마스크를 썼다라는 거죠. 페르소나를. 근데 마케팅에서는 페르소나는 이상적인 고객의 가상 모습을 페르소나로 해요. 어떤 스테레오타입의 고객이 있어. 우리가 이제 마케팅을 할 때 제일 많이 얘기하는 게 당신의 고객의 모습을 상상해 보세요. 뭐 이런 걸 얘기하거든요. SNS 같은 거 할 때도 페르소나, 자신의 고객의 모습을 상상해 보라. 어떤 사람이 나의 고객이야 라는 것을 이제 머릿속에 그려보라는 이런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게 바로 페르소나죠. 자, 마케팅 페르소나는 1990년대 앨런 쿠퍼라는 사람이 정신병원에서 추천한 디자인이라는 데서 최초로 이제 페르소나를 썼는데, 페르소나는 고객의 니즈, 목표, 동기, 행동 등을 반영하는 구체적이고 상세한 인물을 설명한 거예요. 설정. 설정. 자, 그리고 페르소나는 고객과 잠재 고객을 더 잘 이해하고 그들에게 맞춤형 서비스와 컨텐츠를 제공해서 이제 이 페르소나를 선정한다. 주로 마케팅에서 SNS 같은 데서 많이 쓰죠. 자, 그래서 창업기업과 고객 페르소나. 창업기업은 고객 페르소나 왜 중요하냐? 자, 이게 바로 고객 페르소나죠. 어떤 스테레오타입의 어떤 고객의 이미지를 그리는 거예요. 자, 창업기업은 제품이나 서비스를 개발하고 또 시장에 출시하기 전에 타겟 고객이 누군지 어떤 사람인지 또 무엇을 필요한지 이렇게 그런 것들을 대해서 명확하게 파악할 필요가 있죠. 그래서 고객 페르소나는 타겟 고객을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정의하고 그들의 니즈와 행동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준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고객 페르소나. 자, 우리 이제 디자인 챌린지, 그거는 문제 정의다. 그리고 고객 페르소나는 이런 거다. 자, 고객 페르소나는 어떤 식으로 작성하느냐? 자, 고객 페르소나. 이 고객 페르소나 작성할 때 사용되는 툴이죠, 이게. 그래서 사람, 이렇게 페르소나 구성 요소. 자, 고객 페르소나는 데이터 수집, 인터뷰, 이런 거, 타겟 고객, 이런 거. 자, 데이터 수집. 자, 데이터 수집과 분석, 이거 인공지능으로 하면 더 쉽겠죠, 그죠? 데이터 수집과 분석, 데이터에서 패턴, 유사점, 차이점들을 분석하고, 페르소나 생성을 하는 거죠. 각 고객 그룹에 대해서, 이렇게 이제, 그리고 검증. 자, 데이터 수집과 분석, 그래서 이렇게 페르소나를 만들고 검증하고. 자, 이게 페르소나를 만드는 방법이고요. 자, 그 다음에 또 새로운 단어가 있습니다. 고객 여정 지도, 커스터머 저니 맵이라는. 자, 고객이 제품이나 서비스를 이용하는 과정을 시각화한 그래프. 자, 이 여기 스타벅스의 고객 여정 맵. 자, 여기 와우는 점수 5점 좋은 거죠. 배드는 점수 나쁜 거죠. 자, 매장 위치와 관련된 외관, 이거 괜찮아. 외관이 그렇잖아요. 스타벅스 괜찮잖아요. 저는 미국 스타벅스 생각하고 그러죠. 따뜻한 인사, 매장 인테리어도 괜찮잖아요. 향기와 배경, 들어가면 커피 향기 좋죠. 그 음악도 좋고. 근데 나쁜 건 뭐예요? 기다리는 긴 줄. 또 비싼 커피값 이런 건 나쁘네요. 4점. 그 다음에 또 다양한 커피 종류 이거 이제 좀 좋아. 근데 또 아주 좋은 거 뭐죠? 친절한 직원. 이거 굉장히 점수가 높네요. 그리고 종이 쿠폰 제공. 이거 옛날에 종이로 쿠폰 줬나 봐. 그리고 커피 받을 때까지 기다리는 거. 자리를 찾기 쉽죠. 이거 제일 나쁜 거죠. 자리를 찾기. 인터넷을 할 수 없어. 그리고 좋은 거 뭐야? 커피 맛이 좋아. 또 좋은 게 뭐야? 미소와 따뜻한 인사. 그리고 신제품 시식도 좋은 축에서 특가네. 스타벅스 가면은 옛날에 이거 먹어보라고 자꾸 나눠주고 그랬어요. 신제품 이거. 예, 이거 좋죠. 네. 그래서 여기 지금 안 좋게 평가된 거 있잖아. 이런 것들이 지금은 스타벅스의 가장 대표적인 서비스죠. 자리 찾기 쉽지 않은 이거는 여전히 힘들지만 종이 쿠폰은 지금 뭐로 바뀌었습니까? 이거 앱으로 바뀌었죠, 그죠? 그래서 예, 기다리는 긴 줄. 이건 여전히 자리를 찾기 쉽지 않은 기다리는 줄은 어쩔 수 없는데 기다리는 긴 줄도 앱으로 오더하는 게 있어요. 앱으로 오더하는 게 있고. 그래서 자, 스타벅스의 고객 여정 맵을 우리가 이렇게 읽어보면은 고객이 제품과 서비스를 이용하는 과정을 단계별로 이렇게 표시한 게 바로 커스터머 저니 맵이라는 거죠. 이거를 우리가 이렇게 그려보면은 사람들과 인터뷰를 그려보면은
어느 부분을 개선해야 되겠다, 어느 부분을 계속 중점적으로 강화해야겠다라는 것이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래서 제가 말로 설명한 것을 영상으로 다시 한번 잘 설명하겠으니까 한번 읽어볼게요. 같이 한번 볼게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지금 이제 디자인 थिಂಕಿಂಗ್의 두 번째 단계인 문제 정의하기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문제 정의에 있어서 이제 문제 정의문이라는 게 있었죠. 문제 정의문은 뭐예요? 디자인 챌린지. 해결해야 될 문제가 뭔지, 그게 이제 어떻게 하면은 어떻게 하게 할 수 있을까? 그게 문제 정의문이죠. 자, 그리고 또 문제를 더 잘 정의하기 위해서는 고객이 누군가를 정확하게 파악하는 게 중요하겠죠. 그래서 고객 페르소나라는 것을 설명을 드렸고요. 그리고 또 문제를 제대로 정의하기 위해서는 고객이 서비스를 어떤 식으로 만나게 되는가, 어떤 단계를 거쳐서 고객이 서비스를 만나게 되는가라는 것을 정확히 아는 게 필요하겠죠. 그게 바로 커스터머 저니 맵이다, 고객 여정 지도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단계에 우리가 이제 나중에 창업 지도를 할 때, AI 창업 지도를 할 때 AI가 다 활용이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은 그 디자인 띵킹 세 번째 단계 아이디어 도출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오늘 설명하는 것 중에 또 제일 재밌는 분야일 수도 있고요. 자, 아이디어 도출. 우리 아이다오 아이디어 그 영상에도 보면은 아이디어 도출을 막 해내잖아요. 그 영상 보셨죠? 기억나시죠? 자, 아이디에이션, 아이디어를 꺼내는 거예요. 아이디에이션. 최종 고객의 목적이 무엇인지 알아낼 것. 그래서 브레인스토밍 할 때는 최대한 많은 아이디어를 만들어내고 비판하거나 쓸데없는 논쟁을 하지 말고, 자, 한 번에 하나의 대화만 할 것. 자, 우리 아이디에이션에 대해서도 이제 설명한 영상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모두 아이디어 생각해볼까? 기획 컨셉이 정해지면 아이디어를 확장해야 합니다. 어떻게 하면 좋은 아이디어를 생각해낼 수 있을까요? 전문가들이 추천하는 방법은 바로 이것입니다. 컨셉을 토대로 무조건 많은 양의 아이디어를 내는 것. 아이디어를 끌어내기 위한 여러 방법 중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것은 브레인스토밍입니다. 브레인스토밍의 사전적 의미는 브레인을 써서 문제에 스토밍한다 라는 의미입니다. 좋은 아이디어를 내기 위한 브레인스토밍의 제1원칙은 어떠한 주제에 대해 가급적 많은 아이디어를 도출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아이디어의 질은 양에 비례한다는 사고가 바탕이 됩니다. 전문가들이 추천하는 많은 아이디어를 도출하는 5가지 조건을 알려드립니다. 아이디어를 내는 첫 번째 비법, 아이디어의 양을 중요시한다. 아이디어의 질은 양에 비례합니다. 아이디어가 많을수록 기발한 아이디어를 발견할 가능성이 커집니다. 100개의 아이디어 중에서 기발한 아이디어는 10개를 넘기기 힘듭니다. 아이디어를 내는 두 번째 비법, 자유로운 분위기를 만든다. 딱딱한 회의실과 무거운 분위기로는 기발한 아이디어를 도출하기 어렵습니다. 새롭고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조직원들은 더 편하게 아이디어를 생각할 수 있고 편안하게 교류하는 과정에서 새로운 발상이 떠오른다는 점 잊지 말아주세요. 아이디어를 내는 세 번째 비법, 아이디어를 조합한다. 아이디어 벤치마킹을 적극 추천해드립니다. 다른 사람의 아이디어에 적극적으로 편승하고 아이디어를 혼합하면서 더 좋은 아이디어로 발전시키는 훈련을 해보세요. 아이디어를 내는 네 번째 비법, 비판하지 않는다. 아이디어를 듣자마자 이건 좀 별로인데 말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브레인스토밍을 하면서 끝날 때까지 좋고 나쁨을 평가해서는 안 됩니다. 제약이나 터부를 배제하고 터무니없는 아이디어라도 그 사람의 생각을 인정해주는 분위기가 있어야 합니다. 아이디어를 제시한 시점에서는 불가능하더라도 다른 아이디어와 조합하면 실현 가능한 아이디어도 있습니다. 절대로 팀원의 의견을 무시하거나 배제하지 말아주세요. 아이디어를 내는 다섯 번째 비법, 아이디어는 공공의 것이다. 아이디어와 개인을 동일시하지 않습니다. 아이디어가 높은 직책에 따라서만 결정되면 안 되며 모든 아이디어는 개인의 것이 아니라 팀의 것이라는 점을 알아야 합니다. 모두가 좋은 팀에 속해 있었기 때문에 좋은 아이디어가 나올 수 있었던 것입니다. 좋은 아이디어는 한 사람에게 종속되거나 소유되지 않습니다. 브레인스토밍을 진행하다 보면 다른 사람들의 아이디어를 무시하거나 비판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럴 때는 좋은 아이디어를 내는 5가지 원칙을 모두가 다시 인지하도록 하세요. 이 5가지 원칙에는 다른 사람의 의견을 존중하는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모두가 존중받고 의견을 자유롭게 얘기할 수 있는 브레인스토밍 문화를 만들어 볼까요? 자, 우리 아이디어를 내는 브레인스토밍의 방법에 대해서 5가지 방법에 대해서 설명한 영상을 우리가 봤는데요. 자, 여기 선생님들이 이제 창업 캠프 또는 창업 수업을 진행할 때 우리 아이디어를 내게 하거든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과정이니까 어떻게 보면 수업에서는 제일 중요한 과정일 수도 있죠. 그래서 이 아이디어를 내게 하는데 5가지 원칙이 됐어요. 무조건 아이디어를 많이 내게 해라. 또 비판하지 말아라. 남의 아이디어에 편승해라. 이런 중요한 방법들이 있습니다. 그 방법들에 대해서 이제 하나씩 살펴볼게요. 자, 첫 번째 아이디어 도출 방법이에요. 마인드맵, 브레인스토밍. 브레인스토밍은 이제 전체고 브레인라이팅, 스캠퍼, 크레이지 아이디어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마인드맵. 그래서 꼭 각각 살펴볼게요. 자, 스캠퍼는 7가지 어떤 패턴으로 이제 아이디어를 이렇게 해내는 거예요. 첫 번째, 다른 것으로 대체할 수 있나? 다른 방식이 뭐 없을까? 뭐 이런 것들이 결합, 다른 것과 조합할 수 있나? 그다음 세 번째는 다른 아이디어를 적용할 수 있나? 변경할 수 있는 비슷한 건 없나? 그다음에 변경, 확대, 축소, 다른 용도, 그다음에 이걸 여기서 뭘 좀 없애면 안 되나? 거꾸로 하면 안 되나? 이런 것들이 스캠퍼 기법이에요. 그래서 주어진 과제를 해결하거나 아이디어를 발전하기 위해서 이제 하는 그런 도구인데 7가지 패턴을 7가지 어떤 방법을 이용해서 이렇게 아이디어를 내는 거예요. 이게 스캠퍼 기법이라고 이 스캠퍼 기법에 대해서 영상도 제가 붙여놨는데 이건 이제 시간이 없으니까 여러분들 각자 보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브레인스토밍은 들어봤는데 브레인라이팅은 처음 듣죠. 브레인라이팅은 뭐냐? 이렇게 이제 보드에다가 한 사람이 아이디어 2개든 3개든 내는 거야. 그러면은 거기에 보완적인 아이디어를 이 팀원들이 이제 4명으로 구성된 팀이 있다면은 보완적인 아이디어를 쓰는 거예요. 나머지 3사람이 써.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또 다른 사람이 이 두 번째 사람이 이제 먼저 아이디어 2개를 쓰고 그 다음에 3, 4, 1 이렇게 쓰는 거죠. 여기 보면은 팀원 2가 먼저 쓰고 팀원 3이 쓰고 팀원 4가 쓰고 팀원 1이 이제 이렇게 쓰고 이렇게 순서 이렇게 돌아가면서 그래서 이렇게 아이디어를 그러면은 아이디어 지금 몇 개 나옵니까? 이렇게 브레인 라이팅으로 하면은 지금 8개 곱하기 4니까 32개 아이디어가 나왔죠. 문제 정의문. 자, 뭐 어떻게 하면 누구를 이렇게 해결해 줄 수 있을까라는 문제 정의문 밑에 이렇게 쓰는 거죠. 왜? 말로 하는 것보다 쓰는 게 다른 사람의 아이디어를 개선할 수 있는 그렇게 더 쉬워요. 쓰는 게. 그러면 이 사람의 아이디어를 듣고 자기가 또 그거를 조금 더 보완할 수 있는 아이디어를 이렇게 쓰는 거죠. 이게 바로 브레인 라이팅입니다. 브레인 라이팅. 그래서 브레인 라이팅 애시 이게 이제 디자인 챌린지죠. 어떻게 하면 무선 이어폰 배터리 잔량을 직관적으로 확인하게 할 수 있을까? 이게 이제 그 지신문이죠. 저기 디자인 챌린지. 그럼 여기 이제 첫 번째 사람이 썼어. 이렇게 배터리 잔량을 표시하는 그림이 케이스에 있었으면 좋겠다. 그러면 그 사람의 아이디어에다가 이렇게 2번이 그림 표시를 더 구체화한다. 뭐 이렇게 이제 이렇게
앞에 아이디어에 대해서 보완적인 아이디어를 계속 쓰는 거예요. 이게 브레인 라이팅이야. 브레인 라이팅. 브레인 라이팅. 자, 이렇게 브레인 라이팅 애시죠. 그래서 브레인스토밍하고 브레인 라이팅은 어떻게 다른가? 브레인스토밍은 대화를 통한 발상, 대화를 통해서 아이디어를 내는 거고, 비판하지 말아야 되고, 질보다는 양이 많아야 되고, 또 아이디어를 남의 아이디어를 편성. 아까도 나온 거죠. 그래서 브레인 라이팅의 장점은 이렇게 이제 굉장히 많이 이제 아이디어를 내게 할 수 있고, 단점은 뭐예요? 뭐 이렇게 떠드는 사람만 떠들 수 있죠. 떠드는 그리고 뭐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오히려 브레인 라이팅은 글을 쓰게 하니까, 글을 쓰게 하니까 이렇게 더 이제 아이디어를 내게 하는 데는 더 쉽다. 그래서 우리가 실제로 이제 아까 그 아이디어에서도 그렇게 했지만 브레인 라이팅을 쓰는 게 더 효과적인 방법이 될 수 있어요. 자, 우리 두 번째 우리가 브레인스토밍 방법, 아이디에이션 하는 방법으로 마인드맵. 근데 이 마인드맵은 우리가 자기주도 학습에서 다 설명했었죠. 그래서 마인드맵을 활용한 창업 아이디어 개발, 요거 이제 디자인 챌린지는 뭐예요? 어떻게 하면 베트남 학생이 문화적으로 겪는 어려움을 앱으로 소통하고 해결하게 할 수 있을까? 그래서 외국인 유학생 있고 뭐 이렇게 이제 이게 바로 저기 브레인스토밍, 엑스마인드에서 브레인스토밍 기능으로 이렇게 한 거죠. 자, 엑스마인드에 대해서 어떻게 앱을 깔고 또 엑스마인드 사용법에 대해서 제가 또 이렇게 하나 붙여놨습니다. 네, 여러분들 엑스마인드는 우리가 AI 자기주도 학습에서 배운 거기 때문에 이 정도로만 설명하고요. 그 다음에 크레이지 아이디어라는 게 있습니다. 크레이지 아이디어. 이거는 뭐냐? 이제 어떤 그 문제 기술문, 그죠? 디자인 챌린지가 이렇게 있고 이거에 대해서 가장 뭐 좀 미친 얘기를 하나 쓰는 거야. 완전 황당한 얘기를 하나 쓰고, 근데 그거에 대해서 긍정적인 면이, 그 미친 아이디어도 긍정적인 면이 있다. 그리고 스마트 아이디어는 그 긍정적인 시각에서 이 미친 게 아이디어지만 이것에 대한 긍정적인 시각에서 이렇게 아이디어를 써내는 거예요. 포스티브. 그렇게 하는 게 이제 이게 크레이지. 이거는 이제 역발상 비슷한 거죠. 자, 그래서 크레이지 아이디어 사례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은 편의점 알바생이 늦은 시간에 그 취객으로부터 안전하게 근무할 수 있도록 할 수 있을까? 크레이지 아이디어는 뭐야? 서랍 안에 전기 충격기 같은 호신용품을 구비해준다. 이 극단적인 크레이지 아이디어. 그랬더니 그래도 그 크레이지 아이디어지만 전기 충격기를 갖고 있자. 뭐 미국 같으면은 샷건이겠죠. 취객으로부터 자기를 보호할 수 있다. 취객과의 분쟁을 미리 예방할 수 있다. 근무자한테 심리적인 안정감을 제공할 수 있다는 긍정적인 면이 있다 하고, 여기에 대해서 이제 크레이지 아이디어를 보완하는 스마트한 아이디어를 투명한 판, 뭐 방패, 이건 더 웃기네. 가스건. 자, 이렇게 해서 크레이지 아이디어를 보완하는 방탄복 착용 후 근무. 예, 이것도 크레이지 아이디어네. 경비견. 그래서 자, 이런 게 바로 크레이지 아이디어라는 방법이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 다 설명한 스캠퍼, 브레인 라이팅, 크레이지 아이디어 다 설명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는 이렇게 이제 브레인스토밍을 하는 방법에 대해서, 근데 어떻게 하냐? 브레인 라이팅은 필수적으로 하라. 이게 이제 실제로 제일 해보면은 괜찮다라는 거죠. 그래서 스캠퍼, 아까 그 스캠퍼 7가지 그 패턴이 있었죠. 아니면 크레이지 아이디어 또는 마인드맵 중에 하나. 마인드맵은 뭐 조금 이제 그렇고 스캠퍼 기법 이런 게 괜찮은 것 같아요. 아니면은 크레이지 아이디어 이런 식으로 해서 브레인 라이팅인데 이걸 섞었어. 브레인 라이팅 방법으로 아이디어를 이렇게 내고 또 기타 방법으로 이렇게 섞어서 이제 문제 해결을 한다. 그런 얘기고요. 그래서 두 번째는 이제 거기 수십 개 많은 아이디어 중에 10개 아이디어를 이렇게 선정을 하고, 세 번째 방법은 이제 의사결정 기준, 문제 해결을 위한 기준이 2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둘 다 높은 거, 둘 다 높은 거. 1번은 의사결정 기준 2는 높지만 의사결정 기준 1에는 낮잖아요. 낮잖아요, 그죠? 이런 거. 그러니까 둘 다 높은 요 면에 있는 8, 9, 10번 아이디어를 선정을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이게 사실 창업 아이디어를 이런 식으로 도출했다고 보고서 쓸 때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 해결 아이디어 선정 결과에 대해서 1, 2, 3 이렇게 있어요. 선정 아이디어명, 아이디어 내용. 아까 여기 1, 2, 3번 뽑은 거에 대해서 이렇게 이제 쓰고, 그런 다음에 이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우리 오늘 2시간 수업 중에 이제 우리가 창업 캠프 또는 창업 해커톤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는 디자인 띵킹에 대해서 5가지, 디자인 띵킹이 왜 어떤 거라는 걸 개념과 함께 5가지 중에 공감, 그리고 두 번째 문제 정의, 그리고 세 번째 아이디에이션, 아이디어를 내는 방법론까지 제가 오늘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그럼 나머지 2가지는 프로토타입 만들기와 테스트 부분은 다음 시간에 마저 설명을 드리고, 또 다음 시간에는 그러면 이 5가지 단계에 있어서 우리가 실제로 창업 지도를 할 때 AI를 어떤 식으로 적용할 수 있는가라는 것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 수업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뭐 제가 자꾸 말씀드리지만은